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제조사와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이 뉴스 조경진 기자 추적해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네. 당시에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이제 부실했다는 정황은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이달 말까지니까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1일 날 끝난다고 그랬죠? 네, 지난 12일이죠.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모레 월요일에 또 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조사 기한 연장이 또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월요일 날이요? 예. 하지만 변수가 없다면 진상조사단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해서 권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수사가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진상조사단의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법무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살펴보고 판단을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1월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눈물 기억하실 예. 텐데요. 이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것도 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고. 당시 화면이죠, 지금? 네.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 전 차관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권고안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일로 일단 끝나는데 진상조사단 기간이. 네. 그 사이에라도 앞으로 보름 동안 김 전 차관을 이제 계속 부를 텐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계속하더라도 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목이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조사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어제도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묵묵부답이고 그런데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검찰 기자단한테 네. 입장문을 낸 게 있다면서요? 네, 어제 돌연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팩스로 A4 용지 3쪽짜리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팩스로 보냈군요. 네, 김 전 차관 부인이 이 보내온 입장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면서 지금 언론에서 당시 성접대 동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는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에 본인의 연락처까지 기재해놓는 등 언론 대응에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지목한 피해 여성의 입장 혹시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여성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있었다고 이 주장하는 그 여성입니다. 예.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연락을 먼저 해와서 입을 다물게 어르기도 하고 위로도 해준다고 하고 접촉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가해자로서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피해 여성을 두고 김 전 차관의 아내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에도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 전 지사의 아내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예. 자, 하여튼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인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럴 경우에 근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의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 촬영 시기를 대략 한 2009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단순히 이것을 향응수수의 경우로 적용해 본다면 공소시효가 7년 발생을 해서 이미 시효를 완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처벌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처벌이 쉽지 않아지죠. 시효가 지났으니까. 예.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 향응 의혹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약 강제 투약이나 또 성폭행 의혹 등까지 여러 가지 증거가 뒷받침되면 공소시효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요?
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 DNA 증거 같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이 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25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이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진 기자, 수고했습니다.